Hi friends, it's me Sharon. How's it going? Today I want to share one thing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priority when you find a house abroad. Obviously, everyone must have different standards on perfect houses, but hopefully my opinion will help you guys to get a better house. And please subscribe me and give me a big thumbs up if you like this vide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사는 언니 샤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해외 생활을 할 때 집을 구하는 꿀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해외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살아보니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렌트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렌트비는 내가 어느 정도의 렌트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맥시멈 낼 수 있는 렌트비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딱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내가 시키고 싶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가장 좋은 집을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나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내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편리한 시티에서 살기 원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교통이나 다른 부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쾌적하고 이제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지내느냐는 여러분의 기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우스메이트들의 성향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우스메이트란 명칭은 국가에 따라서 flatmate or roommate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우스메이트들의 성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모님과 살지 않는 이상 주로 자취를 할 때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권 국가나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라고 하죠. 이제 주택 같은 곳에서 보통은 방이 4-5개, 화장실이 2-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을 이제 싱글룸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제 최소 뭐 4-5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집을 쉐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실, 주방, 화장실, 그 다음에 뭐 테라스 이런 기본적인 공용 공간은 쉐어를 하겠죠. 그래서 하우스메이트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내 전체 해외 생활에 이제 컨디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우스메이트들은 두 가지의 성향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부의 사람, 손님, 친구들이 오는 거를 이제 거리끼지 않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하우스 파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이런 파티피플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외부인이 별로 출입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는 사람들만 조용히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찾을 때 이제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티피플 노 뭐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걸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파티를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사람을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에 처음 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저는 고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알고 보니 저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되게 혼자 스스로 이제 조용히 뭔가 재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제가 처음에 해외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 미드 아시죠? 미드 프렌즈 아시죠? 그래서 프렌즈를 보면 항상 거실에 모여서 피자 먹고 맥주 먹고 이렇게 하우스메이트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뭔가 해외 생활을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 내 영어도 많이 늘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재밌는 해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일랜드를 갔을 때 이제 조용한 스타일의 룸메를 구하기보다는 저는 뭔가 조금 더 활발하고 파티 피플? 노는 거를 좋아하는 룸메들이 있는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재밌게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우스 파티를 하기도 하고 같이 행아웃 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면 약간 파티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피곤해서 뭔가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딱 문을 열면 거실이 난장판이 돼 있고 애들은 노래를 엄청 크게 틀면서 막 뭐 놀고 있고 이거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게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성격의 차이겠지만 이제 저는 그 룸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저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다 브라질리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잘해주긴 했었는데 그냥 뭔가 이제 저는 소수의 사람이고 그들이 다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의견에 맞춰야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네는 이제 뭐 파티를 좋아하는 파티피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에서 노래를 듣거나 이럴 때 사람이 있으면 다른 방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뭔가 그 소리를 조절하거나 뭔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조금 이해가 갈 수 없고 화가 났던 부분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간대하고 저한테는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바쁘다고 아침에 뭐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리고 뭐 휴지가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채워놓지 않으면서 제가 잘 하다가 한번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깜빡하고 이제 머리카락을 안 치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발견했다 이러면 너 샤론 이거 너 이렇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이 얼만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 잘하고 다 깔끔히 하고 완벽하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번 제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납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네들은 그냥 파티하고 하루 동안 아예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그냥 늦잠 자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최소한 필요한 뭔가 후라이팬 뭐 여러 가지 수저 이런 것들을 씻고 다시 제가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두세 번까지는 참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바쁘면은 뭐 놓칠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저를 전혀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만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고 이제 점점 그들과 멀어져 갔던 거죠.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이제 뭐 별다른 옵션도 없고 집의 위치가 굉장히 가격과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단은 지냈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그들에게 제가 정이 떨어졌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이제
되게 파티가 많고 이제 즐기는 분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김없이 저희 집에서도 하우스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은 이제 일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도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그냥 빨리 자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집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실에 딱 갔더니 뭐 애들은 당연히 술 먹고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저는 집에 빨리 제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아!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제 룸메가. 근데 걔네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 룸메가 파티에서 만나 어떤 남자 사람 친구랑 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너무 벙찌고, 근데 다행히도 불이 꺼져 있어서 제대로 보진 못했으나 너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고 바로 문을 닫고 다시 거실에 나 혼자 앉아가지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한 5분, 10분이 지나고 제가 딱 그래서 다른 룸메 애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우리가 바빠서 너한테 그거를 말하는 거를 까먹었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어이없었는데 저는 이제 점점 피곤한데 제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은 이럴 수가 있지? 너무 화가 나고 그냥 너무 이제 약간 꼴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나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냥 되게 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래가지고 저는 1시간쯤 그냥 핸드폰만 만지고 이렇게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눈을 똑똑해서 뭐 끝났냐고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어떡하냐고 나 집에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애들끼리 이렇게 딱 가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걔네는 되게 술이 많이 취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끝내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옵션이 없죠. 왜냐면 저는 너무 피곤했고 내 침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씻고 들어가서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깨자마자 빨리 이제 갔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걔네는 저보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냥 이 남자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옷을 화장실로 가서 갈아입고 걔네는 저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소리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냥 정말 그들한테 너무 정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제 룸메들한테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되게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확실히 이제 뭔가 정립이 됐죠. 제 마인드에. 집은 편히 쉬는 곳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고해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국가 캐나다랑 이제 호주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룸메를 찾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좋은 룸메들만 만나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즐겁게 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룸메들한테 엄청 많이 상처받고 되게 데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되돌아보고 이제 절대 걔네들한테 흠집이 하나라도 잡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절대 그렇게 비춰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 전보다도 이제 제가 사용했던 곳이나 아니면은 제가 썼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사용한 흔적이 없게끔 좀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걸려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네, 저도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됐고, 이제 저도 좋은 룸메들을 만나서, 네, 다음 국가들에서는 되게 잘 지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었던, 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꼭 나의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룸메들의 성향은 어떤지 파악을 하셔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해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봬요. 바이.